반갑습니다. 9월 18일 MPB KBO 주간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중승부 간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주간 5연승 어제 먹어주면서 또 5연승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간 흐름이 확실히 괜찮고요. 야간보다는 막판 뭐 순위 싸움이나 동기부여 이런 것도 중점으로 좀 분석해서 그런지 결과가 잘 나오고 있어요. 접근 방식이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요코하마승, 한화승 1, 2순위 조합 들어와줬고 마행까지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가져간 것 같고, 어제 제가 또 다른 조합에 LG, KT, LG승 조합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찍이 좀 취소가 돼가지고 어쨌든 어제 순위를 좀 적어드렸는데, 이 조합을 주로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이제 한 조합만 가시거나 어쨌든 좀 좋은 결과 그래도 따라줘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두 번째 승부 갑니다. 제가 보통 이제 한 주에 한 두 번 정도 승부를 가거든요. 근데 뭐 그걸 무작정 뭐 정해두고 가는 건 아니고 좋아 보이는 날 이제 가는 건데, 연타를 안 간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완전 연달아서 가는 걸. 근데 오늘 주간이 꽤나 괜찮아 보여서 주간 어제 이어서 바로 연승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오늘도 승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5에서 3배 정도 올려가시면 되고, 평소 금액에 평균치에서 저 정도 올려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간 6연승, 또 승부는 3연승 구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경기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쿠르트 선발 타카시 케이지, 그리고 요미우리는 이제 모리타 슌야 등판합니다. 일단 타카시 케이지가 약 두 달 만에, 두 달 조금 넘게 이제 복귀를 하죠. 올 시즌 뭐 골골대고 있는데 6경기밖에 안 뛰었고 2승 2패 방어율 3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등판할 때는 뭐 소뱅이랑 한신 2경기밖에 없었지만 교일전 때 한 경기 뛰었고 홈에서 나쁘진 않았거든요. 작년에도 타카시 케이지가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몸 상태가 좀 어떨지가 의문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얘가 요미우리 상대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 조금 이제 맞대결 상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뭐 작년, 올해, 재작년 다 4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올 시즌은 뭐 원정 경기를 뛰었고, 홈에서는 작년에 6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오히려 홈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모리타보다는 타카시 케이지한테 조금 기대감은 있긴 해요. 모리타 슌야는 얘는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 괜찮은 피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경기력이 좀 문제죠. 지금 원정에서 주니치전 뭐 0.1는 1실점, 이거 뭐 제대로 던지지도 못했고, 야쿠르트 원정 한번 또 뛰어봤습니다. 4.1이닝 6실점, 히로시마 원정도 4.1이닝 3실점으로 원정만 가면 너무 흔들려요. 원정에서 너무 약해서 저 오늘 좀 타격전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미우리도 타격감이 좋은 만큼 어제도 또 4득점을 뽑아줬고, 최근에 득점 자체는 꾸준히 잘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타격전을 좀 예상하면서 7.5 오버 역배인데 노려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승패는 저는 모리타가 너무 불안해서 원정에서 저는 이거 야쿠 역배 한번 볼게요. 야쿠 역배 프렌에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대 요코하마 봅시다. 어제 제 중승부 주력이었죠. 어제 1순위가 하나였고 2순위가 요코하마였는데, 일단 저는 아즈마가 준시 상대로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카네마루, 제가 어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얘가 분명 뭔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신인이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얘가 데뷔 이래로 무실점 경기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자책, 자책이 빵점인 적은 있으나 뭐 수비 실책이든 뭐든 본인 등판했을 때 결과로 실점이 빵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뭐 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왜냐면 어제 언더도 봤습니다. 4.5 언더도 봤지만 털릴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1, 2실점은 할 거다 라고 봤는데, 어제 생각보다 너무 잘 던졌어요. 그리고 요코하마가 찬스를
좀 날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5화 이제 데뷔 처음으로 무실점 하나 했는데, 야, 아즈마가 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그 PK 상황에서 이제 1사 3루였나? 그 상황에서 아즈마가 스퀴즈를 갖다 댑니다. 투수 타석에서. 그래서 1점 냈거든요. 번트 기가 막히게 돼갖고 그 1점으로 1대 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8이닝 무실점에다가 이제 스퀴즈 점수 내줘서 어제는 아즈마가 그냥 싹 모든 걸 해줬다. 그 정도로 뭐 카네마루는 어쨌든 그렇게 잘 던졌지만 또다시 1실점하고 패전 투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승훈이 너무 안 따라줘가지고 그런 것도 다 분석해서 간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주니치가 최근에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갑자기 너무 죽었습니다. 얘네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원래 타격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그래도 올 시즌은 홈에서도 그렇고 빠따가 터져주는 구간이 꽤나 나왔는데 최근 5경기 빠따 성적이 빵점 빵점 1점 2점 빵점, 어제도 빵점 나왔죠. 썩 좋지 못해요. 지금 타순도 좀 변경도 많았고 되게 안 좋은데 오늘도 저는 선발 매치업이 와쿠이 대 이시다 라면 그래도 이시다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와쿠이가 이제 9월 달에 복귀를 해서 5이닝 3실점 4.2이닝 6실점으로 영 안 좋아요. 영 안 좋고 장타도 계속 맞고 있고 피안타율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맞았다 하면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구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개인적으로 불안하고 얘가 또 요코하마 상대로 작년에도 그렇고 좀 약해요. 요코하마 상대로 유독 피안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요코하마가 어제는 카네마루 상대로 좀 고전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좌완 상대보다 우완 상대로 타격 지표가 훨씬 좋은 게 또 요코하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쿠이 또 우완이다 보니까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득점을 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요코하마 이시다도 올 시즌 18경기 동안 2승 5패에 방어율 3.56. 얘도 뭐 불펜으로 나온 경기도 있고 최근 들어 뭐 선발로 나와서는 나쁘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경기 연속 7이닝을 소화하고 있어요. 이닝은 잘 먹어주고 있고 2점, 3점, 2점, 2실점, 3실점, 2실점 거의 뭐 2실점씩 기록하고 있는 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피안타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제구가 엄청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삼진을 되게 잘 잡아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닝을 또 많이 먹어주고 있고, 그리고 주인시 상대로 최근에 7이닝 3실점 이 자체 기록하긴 했지만 이때 8월달 막판에 만난 거거든요. 이때 어쨌든 홈이었고 주인시가 이때 타격감은 꽤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나면은 이시다 저는 뭐 충분히 호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원정 경기력도 오히려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선발도 요코하마 약 우세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요코하마가 최근에 K, 아즈마 둘 다 뭐 완투 아즈마도 어제 뭐 8이닝 먹고 해서 불펜 소모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불펜들도 좀 많이 쉬어가서 좀 쌩쌩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 요코 승 마인승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대 한신 볼게요. 히로시마 선발 타카, 그리고 한신은 오타케에 등판합니다. 타카 6경기 동안 3승 1패 방울 2.2로 기록하고 있고 뭐 괜찮죠. 저는 타카 등판할 때마다 꽤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얘가 삼진 능력이 좋은 건 아닌데 이 맞춰 잡는 유형이거든요. 뭐 병살 유도도 꽤나 잘하고 뜬공 비율도 좀 있고 한데 6경기 동안 피홈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2개밖에 없고 어쨌든 후반기 이제 좀 탱탱볼이 됐잖아요. 이게 지표가 말해주잖아. 사실 홈런이 미친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그래서 점수도 되게 많이 나오고 오바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피홈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타카는 그래도 꽤나 좋다고 보여지고, 한신은 또 처음 상대합니다. 그래서 한신도 첫 상대다 보니까 은근히 고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한신이 어제도 뭐 시원하게 이겨줬지만 지금 2경기 연속 6득점 뽑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우승 확정을 지어서 이제 로테이션을 좀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휴식을 주고 있고, 어제는 이제 사토가 쉬었죠. 사토가 쉬었지만 어제 모리시타가 4타수 4안타로
완전히 캐리한 경기였고, 그 전날 경기는 뭐 치카모토를 비롯해서 휴식을 줬는데, 그날은 또 이제 사토가 활약을 했어요. 4타수 3안타 5타점 올리면서 멀티 홈런 까면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쉬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그 빵꾸를 메꿔주고 있어. 한 명이 꼭 터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근데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낼 때 지금 뭐 한신의 타격 흐름이 엄청 좋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특정 선수 이 개개인의 캐리라 이 정도 하는 거지, 그 선수들이 갑자기 이제 좀 오늘 경기 뭐 조용하다 잠잠하다 그러면 또 빠따 귀신같이 식어버리거든요. 이런 흐름은 제가 생각하는 이 팀 타격에 있어서 좋은 흐름은 좀 골고루 안타가 나와줘야 된다. 특히 하위 타선의 활약도 좋아야 그게 상당히 저는 좋은 타격 흐름과 사이클 자체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약간 뭐 국내 야구의 하나 느낌으로 그런 게 이제 좋은 타격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한신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다. 최근에 특정 선수들의 이제 좀 몰아치기가 좀 많아서 득점을 많이 뽑는 거지, 저는 뭐 타격감이 지금 미친 듯이 터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카 상대로도 저는 충분히 고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처음 맞이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신은 오타케 등판하는데, 오타케는 히로시마 킬러예요. 제가 뭐 등판 때마다 직전 히로시마전도 그 전에 원정 가서 4이닝 7실점으로 털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털린 거 정말 거의 처음 보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날은 좀 사고였고, 근데 이렇게 강하면은 그 다음 경기에서는 연달아 털릴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홈 경기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정 경기는 저는 오타케는 히로시마 상대로 또 워낙 강한지라 전 오늘도 뭐 잘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신 승을 봅니다만, 그래도 왜냐하면 한신이 지금 타자들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도 이 선발들은 자기 기록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불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승 확정을 지어도 막상 승률이 그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마운드 자체가 훌륭해요, 한신은. 어쨌든 그 마운드 때문에 저는 한신승을 봅니다만, 이거 5.5 언더 역배인데 저는 언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카를 꽤나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신승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물론 홈런 때문에 지금 언더 보는 게 조금 쉽지는 않긴 해요. 지금 좀 탱탱볼이라 쉽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언더 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대 오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브 대 오릭스. 세이브 선발 이마이, 그리고 오릭스는 야마시타, 야마시타 등판하죠. 일단 이마이가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얘가 라쿠텐 상대로 정말 강함에도 불구하고 개똥 쌌어요. 이날 문제는 뭐였냐? 저는 이날 또 경기를 봤습니다. 경기를 봤는데 이마이가 이날 메이저 스카우터들이 엄청 보러 왔거든요. 이마이 보러 왔는데, 이날 문제가 심판 존이 일단 1차적인 문제였어요. 1회부터 심판 존이 너무 작아. 너무 작고 아래 걸치는 걸 아래 기가 막히게 걸치는 볼들을 하나도 안 잡아줬거든요. 스트라이크를. 그래서 이날 매치업이 키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키시랑 이마이랑 둘 다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마이가. 그리고 1회에 그때 1루수 실책, 좀 어이없는 실책, 이 포구 실책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이마이 멘탈이 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마이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애가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해서 그런 심판 뭐 억까, 수비 실책 이런 거 나오면은 표정에서 다 드러냅니다.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래서 애가 좀 그 멘탈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에 이런 경기가 종종 나와요. 이마이, 이제 제가 이마이 좀 좋아해서 이마이 경기도 많이 보고 하는데, 시즌 중에 꼭 이렇게 좀 표정 썩으면서 그 멘탈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그런 경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게 직전 경기였다. 뭐 메이저 스카우터들 앞에서 본인의 이제 단점이 드러난 경기였죠. 근데 볼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후반기 활약이 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홈에서 등판하고 오늘은 좀 정신 차리고 던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오릭스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좀 고전한 적이 있어도 올 시즌 홈에서는 뭐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오릭스도 제가 어제 어, 이 지바 롯데랑 경기 가지면서 제가 지바 프렌을 봤잖아요. 오릭스 승을 보긴 합니다만 이거는 지바가 이길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이시카와가 오릭스만 만나면 미쳐 날뛰고, 오릭스가 직전 경기 7득점을 낸 거는 사실 기무라가 너무 못 던지는데 지바 감독이 그 교체를 안 해줘서 7득점을 낸 거고, 그 이후로는 안타를 거의 못 쳤다. 그래서 오릭스 지금 타격 흐름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 중에 7득점 딱 한 번 말고는 나머지 1득점, 무득점, 3득점, 1득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제 오릭스 경기 언더 보면서 지바 프렌을 본 거예요. 이거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바 프렌이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만큼 오릭스가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고요. 진짜로? 죄송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마의 공략이 꽤나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릭스 야마시타 직전 경기 이제 복귀전을 가졌죠. 제가 이날 리오넴전 언더를 가져갔습니다. 언더를 가져갔는데 야마시타가 뭐 괜찮을 걸 기대하고 가져간 것도 있고, 근데 잘 던지더라고. 구위도 뭐 나쁘지 않고, 삼진 첫 경기에 5이닝 소화하면서 11개 잡았습니다. 다만 불안불안했던 거는 안타는 3개밖에 안 맞았는데 제구. 얘가 작년에도 얘가 이제 첫 시즌 되게 잘했잖아요. 신인왕 맞고 그때 1점대로 시즌 마무리했고, 근데 2년 차 때는 그 소포머 징크스인진 몰라도 제구가 엄청 흔들렸거든요. 근데 올 시즌 타케우치가 그래. 타케우치가 소포머인지 몸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부상도 있었고, 타케우치는 야마시타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 허리 부상이 좀 고질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2년차에 좀 고생하고 있는데 야마시타도 뭐 올 시즌 막판 돼서야 복귀를 해서 올 시즌도 뭐 거의 날렸다고 봐야 되죠. 부상 때문에. 근데 복귀 전은 저는 볼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이 제구적인 부분이 사실 아쉽다. 이 제구 때문에 볼넷이 좀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점수를 내주는 게 조금 아쉬워서, 오늘도 볼 자체는 좀 좋아도 이 볼넷, 이 자꾸 찬스를 주는 부분이, 세이브가 최근에 타격감이 오히려 되게 좋거든요. 얘네가 물론 4연패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마운드가 너무 흔들려서, 그래도 최근에 점수 내는 거 보면은 어제도 뭐 타케우치가 영혼까지 털렸잖아요. 얘가 타케우치가 어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어제 저거 언더를 봤어요. 어제 근데 얘가 1회 뭐 잘 던지고 2회 무사말로 투아웃까지 잘 잡았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8연볼을 던지더라고요. 볼만 연속 8개 던져서 밀득을 2점 내주고 그 다음 안타 맞고 게임 터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디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덕에 초반부터 완전히 터져가지고 그냥 이제 소뱅 입장에서도 뭐 그냥 모이넬로 일찍 내렸죠. 투구수 뭐 70 몇 개인가 일찍 내려버렸고,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세이브도 그냥 끝났구나 했는데, 근데 또 8득점을 또 뽑아줬어요. 물론 소뱅이 뭐 패전주 추격주 올려서 불펜을 좀 여유롭게 간 것도 있지만, 최근 뭐 이 연패 구간에 비해 빠따는 나름 나쁘지 않았다. 8점, 5점, 3점, 4점, 7점. 오히려 저는 타격 흐름 자체는 오릭스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마운드 선발들이 너무 털려서 그렇지, 지금 하나같이 선발이 다 털렸어요. 최근 경기들 보면 타케우치 어제 11 실점했죠. 자책 11 자책입니다. 이거 그 이후로 불펜에서 실점은 없다. 없고, 그리고 이제 요자도 5실점 이자체 5실점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스미다도 4실점, 와타나베도 4실점. 그냥 다 이제 선발들이 무너진 경기들이었거든요. 빠따랑 불펜들은 무죄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이만 좀 잘 버텨준다면, 이마이만 호투해 준다면 저는 이거 오릭스 충분히 잡을만 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세이브 승 마인에 언더 보겠습니다.
맞아요. 포타리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그 이마이에 대한 말한 부분, 멘탈적인 부분. 그래서 수비 실책이 안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경기. 지바 롯데 대 라쿠텐 볼게요. 지바 롯데 직전 경기 미야기 잡았습니다. 오릭스 잡아냈죠. 이시카와가 진짜 오릭스 상대로 강해요. 얘가 그렇게 계속 털려도 다른 팀들한테 그렇게 털려도 오릭스만 만나면 살아나고 어제도 홈런 한 방 맞은 게 다였죠. 7이닝 1실점으로 살벌하게 잘 던져줬고 필승조들 뭐 잘 막아줬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고 근데 지바 롯데가 사실 최근 뭐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타격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안타는 많이 치는데 근데 득점권에서 너무 약해요. 득점권에서 점수를 못 뽑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뭐 타격적인 부분, 그냥 출루율 이런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바 롯데가. 그리고 라쿠텐도 마찬가지로 최근 타격 흐름은 상당히 좋고 경기력도 라쿠텐이 최근 5경기 4승 1패 상당히 괜찮죠. 근데 물론 그중 3승이 또 홈에서 지바 롯데 상대로 시리즈 치르면서 가져온 승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선발 매치업은 타네이치 대 키시인데 이거는 타네이치가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최근에 삼진 미친 듯이 잡고 있고 이제 타네이치의 강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직구 구속도보다는 괜찮게 나오고 묵직하게 이제 구위 좋은 날은 이제 직구도 괜찮은데 거기서 딸려오는 이제 스플리터, 포크볼 떨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너무 잘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팀들이 그거에 다 속아요. 헛스윙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진을 미친 듯이 잡고 있다. 최근 뭐 5경기 거의 경기당 10개씩 잡고 있습니다. 거의 9개, 11개 뭐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컨디션은 뭐 타네이치가 너무 좋아 보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낯설어요. 이런 타네이치의 활약이. 이렇게 지금 한 5경기, 6, 거의 뭐 7경기 연속 호투를 하고 있는데 7, 8경기 연속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보통 몇 경기 잘 던지면 크게 한번 무너지고 잘 던지면 무너지고 약간 이런 타입인데 타네이치는 지금 꾸준히 잘 던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낯섭니다. 그리고 지금 3연승 구간이고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키시는 어쨌든 나이도 많고 뭐 선발 지금 롤을 맡아서 던져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도 기복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더 안 좋고 무엇보다 올 시즌 지바 상대로 유독 약해요. 작년에는 지바 상대로 좀 쳤는데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맞대결 성적이 방울 7.98 거의 8점대에 육박하거든요. 4.2이닝 3실점, 5이닝 5실점, 5이닝 5실점. 지바만 만나면 정타호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선발 차이가 꽤 난다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바가 이 타격감이 완전 쓰레기는 아니에요. 한창 안 좋을 때처럼. 출루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득점권에서 좀 약해서 그렇지 오늘 키시 본인들이 강했던 키시를 만나면은 그래도 득점권에서도 꽤 쳐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바 롯데 승 마이너스 오버 봅니다. 그리고 소뱅 대 니오넴 볼게요. 이거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소뱅이랑 니오넴 지금 센트럴은 한신이 거의 뭐 20몇 경기 남기고 우승 확정지었나? 좀 역대급 페이스로 우승을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롯데 돌리고 있고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소뱅은 지금 니오넴이랑 진짜 끝까지 모르거든요. 지금 매직 넘버가 그래도 한 자릿수이긴 할 텐데 근데 니오넴이랑 승차가 얼마 안 나요. 2경기인가?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번 시리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소뱅도 그렇고 니오넴도 그렇고 서로 홈에서 강하거든요. 최근에 니오넴 소뱅 뭐 홈에서 니오넴이 수입을 했고 소뱅은 연달아 홈에서 2번 수입을 했고 그만큼 서로 홈에서 좀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런지 서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은 오제키 대 기타야마인데 둘 다 뭐 좋죠. 근데 최근 들어 오제키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지바전도 2이닝 4실점 완전 말아먹었고 라쿠텐전도 그랬고 다만 그래도 2경기 다 원정이었다. 올 시즌 홈에서 오제키는 너무 좋아요. 13경기 동안 9승 0패 방울 1.23입니다. 홈에서 등판하는 오제키는 뭐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보고 니오넴 상대로도 7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홈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호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니오넴 기타야마도 최근 들어서 얘도 이제 정타 허용이 꽤나 있고 볼넷도 꽤나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점도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올 시즌 뭐 안정적으로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타야마는 올 시즌 원정 지표가 조금이나마 더 좋고, 다만 그냥 자책점이나 이런 게 조금 좋지, 확실히 니오넴이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게, 기타야마가 홈 성적이 1.8이고 원정 성적이 1.6이거든요. 근데 홈에서 6승 1패예요. 근데 원정에서는 3승 4패입니다. 그만큼 이 니오넴의 이 빠따 경기력 자체가 원정에서 떨어진다는 게 절실하게 보이죠.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뱅이, 이거 만약 이 매치업 그대로의 니오넴 홈이었다 그럼 전 니오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니오넴도 홈에서 빠따가 굉장히 잘 터지고 서로 홈에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소뱅이 오늘 홈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소뱅승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소뱅이 최근에 경기력도 뭐 워낙 좋고 어제도 사실 득점을 시원하게 뽑아줬잖아요. 찬스가 왔을 때 최근에 그 찬스를 좀 잘 살려요. 확실히 득점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전 소뱅 승 마이너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대 키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하고 넘어가 볼게요. 국내하고 빠르게 봅시다. 두산 선발 잭로그, 키움은 하영민 등판하죠. 잭로그 최근에 뭐 후반기 활약 굉장히 좋고 최근 들어서 이닝수화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5이닝만 던지고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점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키움 상대로는 다 7이닝씩 던졌고 너무 잘 던졌거든요. 오늘도 저는 잘 던져줄 거라고 보고 충분히 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영민도 직전 경기 이 한화 상대로 퇴장당했잖아요. 근데 사실 퇴장당하기 전까지 볼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아마 하나 갔을 텐데 사실 하영민 상대로, 하영민 이날 투구수도 그렇고 저는 하영민 와 이러다 완투 하겠네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 애들이 볼을 못 건드리다가 이제 4회 이렇게 넘어가고 좀 안타 맞고 헤드샷 날리고 김태현 앞면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그 승계주자가 이제 실점으로 이어져서 이 실점으로 잡힌 거지, 볼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저는 하영민 최근에 원래 얘가 원정에서 되게 약한데 최근 삼성 원정, 하나 원정 던지는 거 봤을 때 되게 좋거든요. 삼성전도 5.2이닝 무실점, 안타 3개밖에 안 맞았고. 그래서 저는 하영민도 지금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두산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후반기에도 그렇고 양의지를 진짜 대단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양의지가 진짜 미친 것 같다고. 근데 양의지가 부상으로 빠지고부터 지금 두산이 빠따가 최악입니다. 최근 3경기 뭐 2점, 1점, 빵점 내고 있고 라인업 보시면은 지금 정수빈마저 빠져가지고 그냥 2,000배였어요. 2,000배였어요. 그래서 두산 오늘 저는 하영민도 호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승패는 사실 키움이, 제가 최근에 키움 역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앞선 시리즈 2경기다가 키움 역배를 봤는데 오늘은 그래도 잭로그라 승패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키움이 이겨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저는 키움 프렌이 좋아 보입니다. 전반 프렌도 좋아 보이고 2점 프렌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언오버는 언더 볼게요. 7.5에도 언더 보고 전반 언더도 좋아 보이고, 승패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저는 프렌이랑 언더 쪽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NC 대 삼성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NC 선발 구창모, 삼성은 후라도 등판하죠. 구창모 사이버 투수 약 2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첫 경기 잘 던졌어요. 첫 경기 잘 던져가지고 3이닝 투구수 제한이 있었고 3이닝 동안 무실점, 물론 안타를 맞긴 했지만 뭐 구속도 막 옛날만큼 안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제구 잡힌 모습 보니까 제구도 안 잡히는, 왜냐면 NC가 올 시즌 선발로 좀 고생이 많잖아요. 대체 선발도 엄청 돌렸고 불펜에서 사고도 막 엄청 났고 데려온 용병도 뭐 라일리는 준수하지만 로건도 엉망이고, 그래서 NC가 선발로 좀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넣을 줄 아는 투수가 나오니까 그래도 뭐 구창모는 복귀 전은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긴 이닝을 소화할 것 같진 않아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좀 지켜보고 싶은데 그래도 상대가 후라도잖아요. 후라도다 보니까 이거는 삼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승, 마인승, 그리고 8점 언더 볼게요. 그리고 기아 대 한화. 일단 오늘 이거 기아 많이 보겠죠. 왜냐면 올러 대 윤산음이니까.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 역배 봐요. 역배 보고. 왜냐면 하나가 지금 빠따 기세가 너무 좋아요. 제대로 탔고. 그리고 올러가 최근에 좀 안 좋거든요. 원래 얘가 홈에서 훨씬 좋은 투수인데 어, 최근 뭐 두산 상대로 홈에서도 흔들렸고, 그리고 하나가 지금 뭐 타순 한 바퀴만 돌면은 한 3회 4회 가면은 이상하게 점수를 되게 잘 내고, 그래서 저는 올러도 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아가 이제 불펜도 불안하고요. 어제도 불펜 상대로도 점수 계속 뽑아줬고 첫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러 상대로만 점수 어느 정도 뽑고 불펜 돌려 막으면 전 이거 은근히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윤산음이, 제가 최근에 윤산음 등판하는 경기 볼 때마다 얘가 최근에 멀티이닝 수화도 꽤나 많았어요. 기아 상대로 등판했었습니다. 7월 달에 등판해서 0.1이닝 1실점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때 7월 달에는 7월까지 두 차례 등판했을 때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키움전에서도 실점이 있었고. 근데 말소 됐다가 8월 막판부터 이제 다시 엔트리 올라와서 이제 꽤나 쏠쏠하게 등판을 줍니다. 보통 뭐 추격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지는 상황에서 멀티이닝도 많이 굴려지고 하는데, 그 8월달 이후로 이제 멀티이닝 뭐 불펜 1이닝 소화하면서 삼성전 1실점, 그것도 피홈런 하나, 그거 제외하면은 모든 경기 무실점이거든요. 그래서 윤사는 괜찮게 던져요. 볼 뭐 제구도 잘 잡히고 나쁘지 않아서, 물론 얘한테 뭐 3이닝 4이닝 무실점 기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오프너로 나와서 초반에만 안 털리고 뭐 황준서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명 돌리면은 불펜이 또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한화가. 그래서 저는 이거 잘만 돌려서 불펜 돌려막기로 잘 막으면 이거 절대 못 잡을 경기가 아니다. 왜냐? 빠따가 뒷받침이 되니까. 지금 빠따가 미친 수준입니다. 너무 잘 쳐요. 어제도 6득점, 11득점, 7득점, 13득점, 10득점. 지금 9월달 압도적이거든요, 타격 지표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하나 역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배 승, 프렌 승, 그리고 전반 언더까지. 언어반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보고. 그리고 KT LG는 지금 더블헤더 1차전 진행 중인데, 제가 이거 그 숲 공지에도 올렸지만 1차전 언더가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2차전 선발도 좀 애매하고 확실히 안 정해졌잖아요. 이거 불펜 상황에 따라 이제 LG는 뭐 승승이나 임창규나 좀 돌려가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분석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들고 갔으면 1차전 그냥 언더. 제가 공지에도 언더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언더를 맞지, 2차전은 애매하니까 패스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좀 괜찮아 보여서 중승부 연타 도전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맞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천 라인, 빨간색 표시된 추천 라인이 궁금하시면은 숲 라이브 참여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